샹송. 일. 개관. 프랑스어에 의한 세속적인 가곡. 샹송이라고 하면 언뜻 프랑스의 대중가요를 연상하게 되나 음악 사상으로는 11에서 13세기의 단선율 샹송, 16세기의 다성적 샹송이 보다 중요하다. 샹송은 중세의 음유시인 트루바두르와 트로베르 등의 기사가요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1에서 13세기의 전자는 남프랑스에서 프로방스어로, 후자는 북프랑스에서 옛프랑스어로 십자군과 영웅들의 이야기, 세속적인 사랑 등을 그려 단선율의 가곡으로 만들어서 불렀다. 이 음유시인들의 가곡은 14세기에 이르자 다성음악의 기법을 도입, 아루스 노바기의 기욤드마쇼 등의 다성 샹송을 낳고 비를레, 롱도, 발라드 등 여러 음악 형식의 정형이 확립되었다. 15세기 플랑드루 출신의 기욤 뒤파유, 질방슈와 등도 이와 같은 정형에 바탕을 두고 궁정적인 전하한 사랑을 노래하였다. 16세기에 이르자 프랑스 샹송의 성격은 일변하여 서민적인 색채를 많이 띠었다. 곧 정형이 배격되고 자유스러운 형식의 비교적 단선율적이고 리드미컬하며 약간 비속한 가사로 서민적인 생활 감정을 여유있게 노래하게 되었다. 클레망 잔느캥, 클로드 세르미슈 등의 합창 샹송, 특히 잔느캥의 세 노래 전쟁 등의 음 효과를 사용한 표제 샹송은 유명하다. 이때의 샹송은 약 25년간 파리에서만 1500곡이 출판되었다고 하니 그 보급의 폭을 짐작할 수 있다. 17세기 초 파리에서는 센강의 새로 가설한 퐁네프 다리에서 거리의 가수가 정부의 고관이나 귀족을 풍자하는 노래를 불러 갈채를 받았다. 그들은 노래를 직업으로 삼은 최초의 가수였고 따라서 퐁네프 다리는 샹송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노래로 풍자하는 것을 샹소네라고 하며 그 작자 겸 가수를 샹소니에라고 불렀다. 샹소니에는 부르는 노래의 작곡은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없으나 가사만은 반드시 자작이어야 하고 풍자를 담아야 하며 재치가 넘쳐야 했다. 그래서 샹송 가수 중에서도 샹소니에는 특별히 우대되었다. 또한 샹송을 발전시킨 온상구시를 한 것은 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던 찻집이었다. 찻집은 프랑스 혁명 후 파리 시민의 집합 장소로 번창했는데 1850년경 샹젤리제에 있던 뚱뚱보 플루리라는 찻집이 샹송으로 성공함으로써 카페 콩세르의 시초가 되었다. 찻집은 가수의 안정된 직장이 되고 스타의 탄생을 촉진하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노래의 테마나 가수의 스타일도 다양해졌다. 현대의 샹송은 1900년 전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여성 가수 이베트 길베르는 샹송의 모범을 확립하였고 샹소니에인 아르스티드 브리앙은 예술가의 집합 장소인 샤누아르라는 카바레를 중심으로 하층계급 사람들의 애정을 가지고 묘사하여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카지노 드 파리, 물랭 루주 등의 뮤지컬에서의 공연이 인기를 모았고 1926년에는 4세 파리 발렌시아 등을 창작하여 부른 미스탄게트와 모리스 슈발리에가 크게 활약하였다. 또 1930년에는 조세핀 베커가 두 연인을 히트시키고 루시엔 부아이의 사랑의 마르리 제1회 디스크 대상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매체로서의 레코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는 영화도 토키 시대로 접어들어 파리의 지붕 및 파리제 마리넬라 등 영화의 주제가인 샹송이 유행하였다.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는 현대 샹송의 개화기였다고 하나 화려한 노래와 함께 세태를 반영한 어두운 노래도 많이 나왔고 레나 캐티의 기다리겠어요가 평화의 기대를 담았다 하여 크게 히트했다. 이본 조르주, 프레르, 다미아 등이 당시의 3대 샹송 가수로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반전 감정을 담은 감상적인 노래가 유행하고 종전과 함께 장밋빛 인생 사랑의 찬가를 자작하여 노래한 에디트 피아프, 낙엽의 이브 몽탕, 줄리에트 그레코, 레코드에서 활약한 이베트 지로,
파리의 아가씨를 부른 자크린 프랑수아 등 새로운 스타들이 배출되었으며 1950년 전후의 샹송계는 공전의 상황을 보였다. 샤를 트레네는 샹송의 재즈 수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질베르 베코는 다이내믹한 창법으로 젊은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샤를 아즈나불은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 50년대 후반에는 로크조의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전통적인 샹송은 그 기운이 꺾이기 시작하고 조니 아리디, 실비 바르탕 등이 로크조의 노래를 불러 인기를 모았다. 60년대에 접어들자 로크조를 소화한 내용 위주의 것이 만들어졌으며 이 무렵에는 아즈나불, 아다모, 앙리코 마샤스 등이 활약하였다. 이 특징. 샹송은 가사가 중시되며 이야기풍의 노래가 많다. 그리고 가사도 일상회화에서 쓰는 말이 사용되고 때로는 은어도 섞였다. 곡은 쿠플레와 루프랭으로 이루어지며 양자가 서로 엇바뀌어 나타난다. 가수는 작사가, 작곡가와 더불어 존중되고 노래의 좋고 나쁨이나 음악적인 정확성보다 그 노래를 어떻게 해석하며 얼마나 개성적인 표현으로 청중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어떤 곡을 처음 불러 히트시키는 것을 크레아숑이라고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러한 전통이 지켜져 어떤 가수에 의해 크레아숑된 곡을 다른 가수가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종류. 샹송의 테마는 매우 넓으며 노래하는 창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분류법은 없으나 편의상 몇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샹송 트샤름은 매혹적인 샹송이라는 뜻. 주로 사랑을 노래한 달콤한 샹송이며 대표적 가수는 루시엔 부아이의 테너 로시 등이다. 샹송 레알리스트는 현실적인 샹송이라는 뜻. 생활의 고통이나 인생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엮은 노래이며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샹송 팡테지스트는 환상적인 샹송이라는 뜻. 자유스럽고 공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재기가 넘치고 익살스러운 점이 많다. 대표적 가수로는 모리스 슈발리에, 샤를 트레네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활약한 마리 듀바, 렌 쿠르베 등이다. 샹송 리테레르는 문학적인 샹송이라는 뜻. 유명한 예술적 시에 곡을 붙인 것과 인류 시인의 시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한다. 한국. 한국에 처음 소개되기는 1930년대 중반에 프랑스 영화 파리의 지붕 및 파리제 등이 들어온 뒤 그 주제가에 의해서였다. 이 노래들은 당시 전문학교 이상 학생들의 인기를 모았을 뿐 대중화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중1 전쟁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이들 노래를 적성국의 것이라 하여 금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50년대 중반에 낙엽이 크게 유행한 일이 있고 60년대 중반에는 제2 그레코의 내한 공연을 계기로 한때 샹송 붐이 이는 듯했으나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